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이번에 헬다이버즈2에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죠.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업데이트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임무, 전략, 무기, 적, 헬다이버의 밸런스 패치, 전체적인 수정 및 안정성이 개선, 레벨 상한수 증가. 먼저 게임 플레이에 대해 살펴봅시다. 행성 위험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눈보라, 그리고 모래 폭풍인데 유성우, 지진처럼 이제 특정 행성에서 환경적인 요소로 저희를 괴롭힐 겁니다. 눈보라는 시야를 감소시키고 모래 폭풍은 시야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약간의 이동 속도를 저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의 30m? 그 정도밖에 못 보는 끔찍한 상태가 되죠. 또 귀찮은 거 추가했네요, 이것들. 또한 레벨 제한이 증가되었습니다. 레벨 상한이 50에서 150으로 증가되었고, 이전에 플레이한 누적 경험치가 이 레벨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말렙 때 플레이를 많이 한 유저일수록 이번 업데이트에서 레벨이 높습니다. 저는 접속해보니 80이더군요. 다음은 밸런싱입니다. 미션에서 필수 인력 확보 미션이 조정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호위 미션인데 플레이어가 방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들의 스폰이 방어 지역에서 더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아니라 적들의 스폰 시간이 지연된 것 같아요. 왜냐면 탱크를 내 머리 위에 떨궜거든, 이 새끼들이. 그리고 실제로 체감이 됩니다. 스폰이 덜 되더라고요, 직접 해보니까. 그리고 더 높은 난이도에서 임무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민간인 수가 적습니다. 그 전에 헬다이버 난이도에서는 60명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50명만 필요하더군요. 난이도가 낮아진 게 느껴지는 게, 그전에는 헬다이버 난이도가 클리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공방에서 클리어가 가능하더군요. 이건 좀 논외적인 건데, 야포의 탄환 색깔이 좀 다채롭게 바뀌었습니다. 포탄의 디자인은 하나로 통일되었고, 정전기장은 하늘색, 소형 핵탄두는 검은색으로 뭐 이것저것 수정되었습니다. 이거 왜 수정했죠? 헷갈리는 거 폭탄이랑 고성능 폭탄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 두 개만 색깔을 다르게 바꾸면 되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약간 색깔놀이가 된 듯한 기분입니다. 뭐 익숙해지면 괜찮겠죠. 다음은 오토마톤 미션 수정사항입니다. G 벙커 파괴 미션이 수정되었습니다. 벙커의 위치가 수정되었고 이제부터 난이도 5 이상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개발자들은 이전에는 이 임무가 다른 임무에 비해 더 쉬웠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제가 플레이해보니 벙커는 헬다이버 난이도 기준 4개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벙커는 380에 취약하더군요. 업데이트 내역에 적혀있지 않지만 오토마톤은 이제부터 건십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건십 제조기는 슈리커 둥지처럼 플레이어가 150m 이내로 접근을 하면 건십을 출격시켜 플레이어와 교전을 강제하게 합니다. 이 건십은 일종의 공격 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중에서 플레이어를 추적하며 기총과 로켓 공격을 합니다. 건십은 엔진 부분이 약점이고 오토캐논 3방, 대전차 무기 1방에 격추됩니다. 다행히도 건십의 엔진은 일반 장갑이기 때문에 일반 장갑을 관통하는 무기라면 모두 사용해서 격추할 수 있습니다. 건십 제조기를 부숴야 건십의 출격을 막을 수 있고, 이 제조기는 특수 장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380으로도 안 부서진다고 하네요. 접근해서 일밤으로 부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500이나 소형 핵탄두로 부술 수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네요. 또한 팩토리 스트라이더라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생산 공장인데 몸체 전체가 차량 장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장으로 강력한 주퍼와 기관총을 탑재하고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데바스테이터를 생산합니다. 체력이 매우 강력해서 웬만한 대전차 무기를 맞아도 코웃음을 치고, 상대하려면 매우 많은 수의 탄약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트라타젬으로도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운데 레이저를 맞아도 버티는 정신나간 체력이기에 500kg 폭탄이 그나마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단입니다. 웬만하면 이 친구는 상대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오토마톤전을 하다보면 이상하리만큼 데바스테이터가 많이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데바스테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일이 적어졌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절대 체감 안되죠. 여전히 로켓 미쳤죠. 로켓 하니까 생각난 건데 드디어 로켓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로켓의 방사 데미지가 약해졌다고 하는군요. 여전히 로켓에 직격탄을 맞으면 죽지만 방사 데미지 혹은 사지에 맞았을 때 데미지가 줄어들어서 그전보다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언급했는데, 솔직히 의미가 있나 싶어요. 어차피 얘들은 에임맥을 써서 로켓을 머리에 존나 잘 맞추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도 방사딜로 죽지 않았습니다. 방사 피해로 날아가서 헬다이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추가 로켓이 날라와서 끔살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켓이 조정을 받았다? 별로 체감이 안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전 제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스트라타즘 쿨다운을 증가시키거나 호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호출 대기 시간을 100%로 늘렸던 게 50%로, 쿨타임 증가는 50%에서 25%로 조정했다는 거죠. 그랬던가? 다음으로 무기 밸런스 패치입니다. 주무기, 지원무기가 조정되었습니다. 브레이커 인센트리, 즉 소위 브레이커가 총알당 데미지가 15에서 20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틱당 화염 피해가 50%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위 브레이커의 화염뿐만 아니라 모든 화염 데미지가 증가한 겁니다. 화염 방사기, 소위 수류탄, 네이팜탄 등등 모든 종류의 화염 데미지가 증가했습니다. 헐크의 화방 또한 데미지가 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원래도 1초 컷이 내었기 때문에. 화염들이 굉장히 강력해졌기 때문에 데바스테이터를 네이팜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아군도 화염에 바삭바삭 구워진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불에 관련된 무기를 쓰려면 더욱 조심해야겠네요. 리버레이트 페네레이트는 이제 완전 자동 모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미네이터가 데미지 200에서 300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직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도미네이터를 쏴보면 이건 뭐 경직으로 애가 아파하는 게 아니라 뒤로 장풍 맞은 것처럼 밀려나더군요. 데미지 또한 브레이커의 버금가게 강력해졌기 때문에 반동 지원만 확실하다면 전성기 브레이커급의 실력을 뽐낼 수 있지만 폭발형 공격이기 때문에 주변 적들의 어그로를 끌게 됩니다. 따라서 잠입 플레이에 적합하지 않으며 폭발딜 자체가 세진 거라 장갑 관통을 못합니다. 실제로 스트라이더의 전면 장갑을 뚫지 못하며 컨테이너 또한 부술 수 없더군요. 딜리전스 카운터 저격 소총은 갑옷 관통력이 경장갑에서 일반으로 증가했습니다. 슬러거는 너프를 많이 받았는데 우선 경직이 감소했습니다. 그전까진 맞으면 아파하면서 뒤로 살짝 밀려났는데 지금은 맞으면 살짝 아파하는 수준의 경직밖에 안 나더군요. 데미지 또한 280에서 250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너프인데 철거력이 하향당했습니다. 이제 슬러거는 철제 컨테이너를 뚫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미네이터가 대체적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지원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크 발사기입니다. 아크 발사기는 이제 한 발을 충전하는데 항상 1초가 걸립니다. 그전에는 아크를 끊어칠 수 있었죠. 이제는 아크를 쏘려면 거의 풀차징을 해서 써야 합니다. 또한 사거리가 50m에서 35m로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체감이 되는데 실제로 사거리가 매우 짧아졌어요. 하지만 이건 무조건 너프라고 볼 수 없는 게 그만큼 아크에게 팀킬 당하는 요소가 줄어든 효과도 있더라고요. 또한 아크의 경직이 증가했습니다. 경직은 대략 너프받은 슬러그 정도의 경직이 있는 것 같더군요.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드독은 이제 보급 상자에서 탄약을 모두 복원합니다. 그전에는 안 됐나봐요. 또한 대물 소총의 데미지가 30% 증가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유의미한 버프인데 데바스테이터가 몸통 기준 2방에 죽습니다. 탱크의 방열판 또한 한탄창으로 부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실로 엄청난 버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관통력이 상향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차량 장갑 관통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쓸만해진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전 이거 쓸 바에야 차라리 오토캐논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오토캐논은 배낭을 매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물 소총의 완벽한 대체품이 될 순 없겠네요. 그리고 무반동 소총은 이제 보급품 상자에서 복원하는 로켓 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습니다. 스피어 또한 보급품 상자에서 복원하는 미사일 수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전차 무기가 많이 상향이 되었군요. 중기관총은 최고 발사속도 모드가 1200rpm에서 950rpm으로 감소했습니다. 에? 중기관총은 이걸 건드릴 게 아니라 다른 걸 패치해야 하는데요. 할 말이 많긴 하지만 말하다 보면 수도 없이 떠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스트라타즘은 엑소슈트가 패치되었는데요. 엑소슈트의 로켓은 이제 직접 타격 시에만 아머를 관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안 그랬나요? 원래부터 직격탄으로 애들을 맞췄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적들은 엑소슈트를 올바르게 목표로 삼습니다. 이전에는 걸어다니는 헬다이버를 봤을 때 많은 적들이 엑소슈트를 그냥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엑소슈트를 부술 수 있을 것 같고요. 엑소슈트가 미니맵을 여는 동안 무기를 발사할 수 있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다이버와 엑소슈트는 때때로 폭발을 중첩해서 받는 치명적인 버그가 있었는데 이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도 방패가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방패는 더 넓은 크기의 방호 공간을 얻습니다. 그리고 헬다이버가 덜 노출되도록 방패를 든 포즈를 변경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전 이거 그다지 쓰고 싶지 않습니다. 방패가 라인하르트처럼 에너지 방패를 구사해서 로켓까지 막아준다면 쓸 수도 있겠네요. 이제 벌레들의 밸런스 패치를 확인해보죠. 먼저 차저입니다. 차저의 일반 근접 공격은 이제 엑소슈트에 대한 피해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내려 찍는 공격에 엑소슈트가 한 방에 부서졌죠. 그걸 패치한 것 같네요. 그리고 맹독충 형제의 토사몰 피해가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맹독충 형제가 토를 하면 이전에는 스쳐도 사망했는데 지금은 몸을 재빠르게 날리면 빈사 상태로 살더라고요. 타이탄도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타이탄은 더 이상 기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절 수류탄은 타이탄을 멈추지 못하더라고요. 슈리커 또한 패치가 되었는데요. 슈리커는 더 이상 증원을 부르지 않습니다. 또한 슈리커가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죽는 이른바 자폭 데미지가 이전에는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강력했는데 이 데미지를 대폭 하향했다고 하는군요. 이제 헬다이버들의 패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갑옷이 버프를 받았는데요. 중갑과 일반 장갑의 보호력이 상승했습니다. 중갑은 약 10% 적은 피해를 입고 일반 장갑은 5% 정도의 피해 경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경장갑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또한 헬포드의 조정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크기가 커다란 물체에 근접한 헬포드는 움직일 수 없었잖아요. 그런 걸 좀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포드가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을 많이 개선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아직도 헬포드가 조정 안 되는 버그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이번에 패치된 내역을 쭉 살펴봤는데 오토마톤 진영에 새로운 병력을 추가했잖아요. 지난번 패치에는 벌레 공중병력인 슈리커를, 이번 패치에는 오토마톤 공중병력인 건쉽을 추가했죠. 다음 패치에는 아군 공중병력 추가 기대합니다. 스트라타즘 중에 예를 들면 펠리컨 같은 걸
호출해서 공중에서 기총과 로켓을 쏘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도 공중지원 병력이 있어야지. 이글밖에 없으면 어떡하노. 그리고 여담인데 이번에 패치를 하고 나서 왜 더 자주 튕기게 되었죠? 거의 1시간마다 한 번씩 튕겨서 방송을 못하겠던데 말입니다.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튕김에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장담하는데 이번 패치에 튕기는 것 때문에 평점 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빨리 좀 안정화시켜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